우영우. 네, 네. 거기서 나오는 그 우영우라는 캐릭터는 그러면 네.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엄청난 고기입니다. 고기는 네. 변호사까지 했으니까. 근데 좀 뭔가 눈맞춤도 안 하고 뭐 소셜 스마일이라고 하죠. 사회적 모습도 좀 잘 안 나오고 예후에 엄청 차이가 나요. 엄청 차이가 나요. 정말 그건 빨리 데리고 가야 되네. 그러면은. 맞아.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산동에 개업하고 있는 나라정신건강학과 원장 소아정신과 전문의 유은나라고 합니다. 소개 자체를 되게 심플하게 해주셨지만 사실 이런 어떤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서 상당한 고견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진료를 보고 계셔가지고 오늘 그 자폐 스펙트럼과 이런 공감에 대해서 이런 감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선생님께서 주로 치료하시는 네. 이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줄 수 있나요?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라고 해가지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는데 네. 엄마들은 대체적으로 자스 이렇게 자스. 검색하면 자스 하면 나와요? 네,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 의료진들은 ASD 이렇게 그렇죠. ASD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하고, 예. 아스퍼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사실은 이름이 많아요. 자폐 장애 자체를 원형으로 해가지고 아주 경한 것부터 증상이 심한 것까지 모아가지고 포괄적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 요즘에 유명해진 게 그 드라마. 네네. 우영우. 거기서 나오는 그 우영우라는 캐릭터는 그러면 네.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엄청난 고기입니다. 고기는 네. 변호사까지 했으니까. 근데 그분은 자폐라고 하기에는 너무 공감 능력이 좋고 공감 능력이 좋다. 그럼 실제로는 고기는 아스퍼거 같은 경우에는 공감 능력이 적어요? 일단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죠. 근데 또 절친도 만들고 있고 그 우영우 선생님 같은 경우 고기능 자폐 분들은 이제 연인을 사귀고 싶어도 매너가 없어서 잘 못 사귀거든요. 매너. 네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기본적인 그 에티켓들이 있잖아요. 뭐 식사를 하러 갔을 때 음식을 먼저 계산하고 1차를 계산하면 2차는 본인이 알아서 계산한다던가 뭐 이런 좀 기본적인 룰이 있고 첫 번째 거부했을 때 두 번까지는 권하고 세 번째까지는 권하는 건 사실 좀 무례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권하고 이런 미묘한 좀 이렇게 눈치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눈치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모르는 거죠. 근데 그 고기능 자폐 분들은 모든 일상생활 다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어색함과 낯섦. 하기서. 네네. 그래서 영어 회화 다이얼로그 외우듯이 다 하셔요. 그래서 그 성인 자폐인 경우 분들은 이제 특히 고기능인 분들은 이제 레퍼토리 몇 개를 정해가지고 뭐 에티켓 할 땐 이렇게 하고 문자 보낼 땐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하나하나씩 코칭을 합니다. 단계적으로. 그게 사회기술훈련이군요. 사회기술훈련이고요. 꼬마 애들 때부터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고기능 애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뭐 친구들 사귈 때 유두리가 없고 눈치가 없으니까 또 특히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공존 질환율이 아주 높거든요. ADHD라든가 양극성 장애라든가. 애들 좀 대체적으로 ADHD는 50% 정도 깔고 있거든요. 또 지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 타인의 관심에 타인의 어떤 욕구에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죠. 못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한테는 친구 사귈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정확한 명사, 대명사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명사도 정확하게 사용해야 되고 그걸 이제 부모님들이? 네네네 해야 되고 그래서 애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혼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아까 이제 조기에 보통 태어날 때부터 조금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유아기 때는 어떤 특징을 보이거나 이런 것도 좀 캐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애가 자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보통은 요새는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가 말만 못하고 데리고 오시죠. 보통은 적어도 24개월까지는 24개월. 네, 보통 한 두 단어는 붙여서 얘기하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렇게 하면 이제 의심을 해가지고 오는데 단순 언어 지연인 경우도 있어요. 그쵸. 진료실에서 우리 아이가 상호작용의 질이 어떻는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뭐 이렇게 갖고 놀던 장난감 같은 것도 살짝 조금 뺏어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단순 언어 지연인 애들은 되게 당황해하고 저한테 항의하는 시선을 준다던가 자기 엄마한테 가가지고 도움을 청한다던가 이런 상호작용이 나와요. 눈치를 챈다? 네네네. 근데 자폐 아이들은 그게 안 돼요. 상호작용 질이 떨어지고 저를 인지를 잘 못해요. 사람으로 인지를 잘 못해요. 엄마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무 손이 안 갔다고.
너무 편했다고 울지도 않고 너무 순하다고 네, 생각하는군요. 12개월 전에는 뭐 잘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다. 아예 그냥 그냥 가만히 있어요. 순딩순딩하게. 근데 좀 뭔가 눈맞춤도 안 하고 뭐 소셜 스마일이라고 하죠. 사회적 인식도 좀 잘 안 나오고 엄마 보면 막 웃어 보이고 이런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눈치가 없고 뭔가 네. 반응이 없다 이런 네, 특성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친구들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건가요? 감정을 느끼긴 하죠. 느낀다. 느끼는데 그거를 보통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뇌의 장애이긴 하거든요.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정립된 건 없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뇌의 어떤 신경 발달 장애다, 뇌 신경 발달 장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발달 장애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중추신경계. 그 어떤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뭐 온도를 감지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느끼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자극들을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럼 그 자극을 받아들여서 통합을 하고 분류를 하고 난 다음에 행동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은 이게 불균형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거슬리는 음악 소리가 아닌데 네. 애들은 막 귀를 막는 거 자기 조절이 안 되니까 중추신경계 이제 불균형이 오는 거니까. 그럼 예민한 거랑 어떻게 달라요? 좀 예민한 거 오히려 애들이 둔감할 수 있어요. 그 자폐 아이들의 어떤 감각적인 측면에서는 이 레인지를 좀 벗어날 때가 많아요. 어떤 감각은 너무 너무 이제 과등록이 된다고 표현하거든요, 우리는. 근데 어떤 감각은 너무 저등록이 된다. 격차가 좀 크군요. 네네네네. 이런 식으로 감각이 불균형이 많이. 감정도 그러면 조절이 안 돼요. 감정 조절도 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뉘앙스를 못 읽기 때문에 이거 아니야 하면서 되게 좋게 얘기하는 거를 아니 이거 안 돼 아니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라는 말을 되게 힘들어요.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나요? 아니에요 하고 이렇게 말을 높인 말을 써주면 괜찮아요. 그때 제 펠로우 할 때도 약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 교수님이 일단 사탕을 줬나 이랬는데 우당탕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뭐 본인의 뭔가 거슬렸던 거지. 그래서 공격적인 부분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 의도가 그런 게 아니라 그죠. 그 친구들이 그걸 잘못 해석을 하는 거죠. 그 중추신경계의 불안정성과 중추신경계가 이제 불균형이 많이 일어나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기개입이란 말이 나와요. 조기개입. 그래서 이 중추신경계가 제일 잘 발달한 시기가 사실 2세, 4세. 이렇게. 2세에서 4세. 그 자폐 아이들의 경우는 어디 쪽에 가지치기를 해야 내가 능률적으로 신경이 발달하는지를 모른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가지치기가 안 일어나요, 애들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내가 이렇게 부피가 확장되기도 하거든요. 사진을 찍어보면. 근데 조기 개입을 해주면은 그게 조금 이제 길을 터준다. 예, 길을 터주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알려주는 거죠. 예후에 엄청 차이가 나요. 엄청 차이가 나죠. 정말 그거는. 빨리 데리고 가야 되네, 그러면은. 맞아요.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단순 언어 지연 있잖아요. 그러면 단순 언어 지연은 주 2회씩 치료해도 돼요. 단순 언어 지연이지만 감각의 아이들이 커가면서 감각 조절이 조금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자폐는 아니더라도. 그런 애들은 감동도 2번 정도 감각 통합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 2번씩 하면 나이스하게 커요. 근데 자폐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부모님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게 나는 진짜 제일 궁금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폐가 아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해가지고 되게 경한 수준부터 되게 심각한 장애까지.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죠. 만 4세, 저는 그러니까 만 6세까지는 조금 밀어붙여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극적인 치료를 해봐야 된다. 적극적으로 정말 전문가 붙고. 전문가 붙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거의 반 전문가 역할은 하셔야 돼요. 올인해야 된다, 그때까지는. 그리고 사실은 아이들이 자기 놀이 공간에 그 상대방을 초대하지 않아요. 이 병의 특징이에요. 엄마가 같이 놀자 해도 자기 초대하지 않고 엄마가 뭔지 이렇게 궁금해해도 보여주지 않고 혼자 놀고 막 힘들고 쳐내고 그런 애들하고 놀려고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번아웃 오잖아요. 네, 엄청 번아웃 오죠. 전문가들은 사실은 그거를 잘게 쪼개서 한다던가 아예 강아지 파악 같은 걸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의 관심을 끌어가지고 막 계속 진짜 40분 정도 치료하거든요. 그냥 아주 간단한 책 같은 거 하나 딱 사서
조금 보고 다 읽을 필요는 없고 내가 해볼 만한 놀이가 몇 개 있거든요. 아, 중요하네요. 네. 해볼 만한 놀이들을 배워가지고. 몇 가지 딱 차용하고 또 요새는 언어 선생님 뭐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엄마 없이는 못 가니까. 그렇게 하면서 집에서 이렇게 그 엄마하고 좀 상호작용의 질을 좀 늘려주면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 치료하는 게 그냥 언어 치료 1, 2년 차부터 낫다고. 그렇죠. 사실은 계속 마주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상호작용의 질 더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네.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부모님이 그런 것들을 좀 습득하거나 네네.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 어디서 해요, 부모 교육? 보통은 부모 교육이 우리 발달센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치료사 선생님들이 부모 교육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이제 자꾸 리포터도 주려고 하고 피드도 주려고 그러니까 하고. 그런 데서 정보를 좀 얻거나 네네. 아니면 뭐 읽어야 될 책이 있거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설센터나 이런 데는 부모 코칭 프로그램이 많아요. 이제 대기가 좀 길긴 하겠지만 부산에서도 꽤 유명한 선생님들 몇 분이서 부모 코칭 같은 거 하셔가지고 홈티처럼 집에서 하고 그걸 슈퍼비전 받고 그거 되게 이렇게 필요하겠다. 하시는 보호자들도 제가 보긴 했어요. 네. 그러면 한 가지 정도만 소개해 주시면 뭘 하나 해볼 수 있는 거? 아주 어린 애들한테는 저는 그 놀이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2개를 사라고 해요. 2세트를. 아이들이 모방이 안 나오거든요. 모방이 안 나. 그러니까 뭔가 행동 모방이나 뭐 모방이 따라야지 언어 모방도 나오고 학습이 되고 인지가 올라가면서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또 먼저 해보는 거죠. 그럼 애가 내를 따라가게 만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아이 거를 먼저를 모방을 해봐야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자폐 아이들은 자기 공간에 누군가를 초대하는 거 힘들어요. 되게 귀찮게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어머니들한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아이하고 노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어떤 컨셉으로 가면 되냐면 직장 상사하고 회식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건 무슨 마음이에요? 직장 상사하고 회식할 때 자기 좋아하는 노래 안 부르잖아요. 그들의 마인드에 맞춰라. 직장 상사가 이렇게 막 트로트 좋아하는데 내 혼자 막 발라드 그렇죠. 부르잖아요. 그렇죠. 직장 상사가 최대한 부르고 싶은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박수 쳐주고. 박수 쳐주고 그 다음에 직장 상사가 이렇게 물수건 떨어져 있는 거 하면 너무 오버하지 않고 너무 이제 안 불편하지 좋아한다니까 않게. 막. 불편하지 않게. 좀 너무 과하게 하면 옆에 사람들도 이 사람 너무 아부한다고 이제 힘들잖아요. 또 이 사람도 불편, 직장 상사도 저 사람 왜 이렇게 경계하고 힘들고 하니까. 근데 약간 그 경계를 잘 지키면서 좀 불편한 게 없나 하면 살짝 넣어주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두리번 찾는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컵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 물도 없고 그냥 물 갖고 와라는 식이잖아요. 그럼 이제 물 쫙 따라주고.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너무 힘드네 부모님들. 그래서 내가 하루에 30분만 하라고. 하루에 30분. 자폐 아닌 애들이 이런 시기에 해도 좋아지는 것도 있어요? 뭐가 좋아요? 어떤 게 좋아져요? 자폐 아닌 애는 더 좋죠. 뭐 좋아져요? 엄청 좋죠. 뭐 엄마하고 좋아져요? 애착관계. 애착관계. 너무 좋아지죠. 몇 살 때 하는 게 좋아요? 아니 이건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면 좋죠. 애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어떤 걸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을 해주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애기들은 그걸 더 민감하게 느낀다는 나의 존재가 없어지는 듯한 경험을 한다고요. 그 아이의 뜻에 맞게끔 반응을 해주는데 애가 나쁘게 클 리가 없죠. 자존감이 정말 높고 성격이 나이스해지는. 그러면 저 지금 궁금한 게 갑자기 자폐 얘기하다가 애착으로 넘어왔는데 이거 만약에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부모님과 자녀가 회복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 도움돼요? 엄청 도움돼요. 어렸을 때 잘 못했던 사람들 이제 결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거든요. 자기 그 애착 관계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애들한테는 행동 수정보다는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꼭 부모가 아니어도 나를 존재하게끔 하고 나를 인정해주는 내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하고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안정입착용으로 변하기도 하죠. 청소년 시기에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부모님들이 꽤 있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면 자기가 바빠서 뭐 일한다고 이제 조부모님한테 맡겼는데 애와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 돼서 청소년 시기에 사춘기 겪고 그래가지고 힘들다. 그럼 이제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느냐 노력하면. 이것도 아까 그거와 똑같아요. 아마도 이분은 아이의 요구에 많이 반응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의
그 라이프 스타일에 아이를 맞춰야 하는 아. 거죠. 내가 외식하고 싶으면 같이 가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뭔가 하고 싶을 때 얘는 먹어야 돼요. 내가 뭐 놀고 싶을 때 얘는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 쉬고 싶을 때는 오지 말아야 네, 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부모의 어떤 상황에 아이들이 맞춰지는데 보통 애들은 좀 그렇게 해도 큽니다. 보통 근데 이제 너무 문제가 많고 이런 게 막 흔들리는 애들은 그 아이의 그 욕구나 바이오리듬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근데 그걸 조금 맞춰줄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 청소년기 얘기했는데 청소년기 아이들의 특징이 부모하고의 애착 단계를 기반으로 해서 친구를 사귀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 친구 사귀는 그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연인 관계,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이라는 시점이 엄마하고 부모하고 관계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되고 자기 친구들하고 놀기 시작해야 되는데 엄마하고 어떤 그런 따뜻함, 잡으면. 어떤 그런 게 그때 와서 잡으면 늦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럴 때는 그래도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가서는 방법도 사실 엄마도 시행착오를 겪고 맞아요. 엄마도 연습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엄마도 연습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애착 문제가 있었다는 거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이거 보고 이제 영상 보고 그럼 이거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그런 이제 또 장난감 2세트 사가지고 청소년하고 하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애기들 그러니까. 말 그러면은- 못하는 애들. 그러면은 청소년하고는 뭐 해야 돼요? 비슷한 개념이죠. 애가 좋아하는 거 관심. 이제 애 콘서트 뭐 보러 좋아하는지, 가나 아니면 같은. 얘가 어떤 용어를 쓰는지, 어떤 게임을 하는지. 아. 얘가 말하는 용어를 알아들어야죠. 관심을 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애착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 네.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아이들이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이 하는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하면 효과는 훨씬 더 좋아져요. 관계의 문제. 네네, 뭐 사회기술 훈련이나 자폐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사회기술 아까 피어스 설명했는데 그걸 ADHD들한테 해도 되거든요. 근데 더 빨리 알아도 그거가 훨씬 극대화돼요. 그때 아무 문제 없어도 그러면 하면은 이렇게 문제 없는 올라간다. 애들 그 비용을 안 들이.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제 사회성을 충분히 기를 수 있다. 그랬죠, 사회성.